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원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수2의 함수의 극한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역시 여러분들이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둬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1에서 배운 적이 있답니다. 우리가 극한하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여러분들이 수1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1에서 공부를 했을 거랍니다. 자, 우리가 살짝 이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수열의 극한에서 말하는 요놈의 극한의 의미하고 함수의 극한에서 말하는 요 극한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살짝만 살펴보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놈하고 함수의 극한하고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 수열의 극한은 극한 자체가 자연수 n에 대해 이 정의된 것이라고 하면 이 함수의 극한은 실수값, 실수 x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것이 뭐가 된다? 그렇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의 변수는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우리가 n 값 대신에 우리가 1, 2, 3, 4로 나가는 이 자연수를 우리가 대응을 시켜서 우리가 수열의 항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한다 하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실수 x에 대해서, 즉 연속적으로 모든 실수값에 대응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의 모양을 살피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함수의 그렇죠. 그래프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하나하나의 변화를 살펴봐서 극한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함수의 극한은 연속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랍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in m파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요놈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 하나 하고,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문제 같이 보이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sin 파이 x의 극한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자, 요놈하고 요 두 예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n에 관한 변화를 살펴보면서 극한을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n 대신에 우리가 자연수 1을 대입했다라고 하면 sin 파이가 되고, n 대신에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sin 2파이가 되고, n 대신에 3을 집어넣어도 요놈은 뭐가 된다? 3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삼각함수 값이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로 나가면 항상 사인 값은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사인 m파이의 극한값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놈 극한값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0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sin 파이 x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요놈 n 대신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양이 똑같아서 요놈을 0이라고 하면 망한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연속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연속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것이 한없이 이 x값을, x값이 변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요놈의 사태를 파악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y값은 1까지 커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이렇게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요놈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요 같은 사태를 우리는 뭐한다? 발산이라고 한답니다. 아무리 x값이 변해도 sin 파이 x는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춤을 추고 있답니다. 요랬을 때 요놈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발산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함수의 극한이 이름적으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살짝 비교해보면 수열의 극한은 자연수 n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은 실수 x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사태 파악은 우리가 그래프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의 차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수의 극한의 개념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의 사태는 딱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첫째, 여기 나오는 수렴한다는 말이 있고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은 뭐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는 있지만은 함수의 극한에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진동이랍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진동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 수렴했다라고 하는 요 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사실은 요 정의의 함수의 극한의 수렴이라고 하는 요 개념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x가 한없이 a에 접근할 때에 fx가 일정한 값 라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x가 a로 가까워질 때에 fx는 l이라고 하는 값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l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놈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죠. 제일 먼저 이 x가 한없이 a에 접근한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x가 한없이 a에 접근한다. 자, 요 말 속에 그죠?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답니다. 자, x가 한없이 a에 접근한다는 말은 우리가 표시를 x 화살표 a라고 표시하는데 요 놈의 그죠? 요 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는 요 놈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놈은 절대로 a는 아니다.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a에 한없이 접근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x가 a는 아니랍니다. a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수직선에서 사태를 파악해보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법은 이렇게 a보다 큰 방향에서 가까워진다는 말 하나 하고 a보다 작은 방향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진 이런 것을 우극한이라 하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좌극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x가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는 x가 a-0, 또 x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우극하는 x 화살표 a 플러스 0라고 표시한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과정에 들어가면 요놈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요놈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반대로 썼죠. 요렇게 하기도 하고 요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놈을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교과서에서 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 수준에 맞추어서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겠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는 x가 한없이 a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극한을 정의를 내릴 때에 x의 이와 같이 자극한 값도 뭐가 되고, 그렇죠, L이어야 되고, 동시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우극한 값도 이 L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의 극한 값이 뭐다? L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가 한없이 a에 접근한다는 말은 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x는 절대로 a가 아니란 말이고, 두 번째는 x가 한없이 a보다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오른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경우, 이 둘 다 얘기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니은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자극한 값이라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극한 값이라 하는데,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극한 우극한 값이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고, 이 동일한 값을 가질 때에 우리는 fx의 극한 값이 L이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x가 한없이 a에 접근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다태를 파악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우리가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 말, 즉 요 말을 우리는 fx가 L에 수렴한다라는 말로 표현했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이 fx라고 하는 것이 L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는 말의 의미, 수렴한다는 요 말의 의미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fx가 L이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요 의미는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요 수렴한다의 의미는 몇 가지로, 그렇죠,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이 L이라고 하는 값에 수렴한다는 말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은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말은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이 fx가 L에 수렴한다는 말은 요 L 값보다도 살짝 큰 L 플러스 제로와 L 마이너스 제로를 두 개 다를 동시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L 플러스 0만 얘기해서 수렴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요놈이 L 마이너스 0만 의미로서 가져서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아예 요놈이 fx가 L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x가 한없이 a에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즉 x 화살표 a의 의미 속에는 절대로 x는 a가 될 수 없답니다. 그런데 fx가 L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말은 썼지만은 사실은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L 그 자체가 되어도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fx는 L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경우도 수렴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인지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 기역부터, 자, 요 기역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겠답니다. 자, 기역에 해당되는 모양은 요런 모양의 극한이 된답니다. 뭐냐? 이런 얘기랍니다. 자, 요놈이 함수 fx일 때에 요놈이 a랍니다. 요놈이 l이랍니다. 그러면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함수 값은 한없이 그죠? 요렇게 요 라인을 타고 오고 또 왼쪽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는 요렇게 타고 오른쪽에 요렇게 타고 오기 때문에 요 L의 입장에서는 위쪽에서 L에 가까워지는 경우하고 아래쪽에서 L에 가까워지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함수 fx의 극한값을 우리가 L이라고 썼을 때에 요놈 L의 의미는 요 L이 L보다도 살짝 큰 L 플러스 제로를 얘기하기도 하고 L보다도 살짝 작은 뭐다? L 마이너스 제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요 L의 의미가 L보다도 살짝 큰 놈, L보다도 살짝 작은 놈, 요 둘 다를 얘기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니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자, 니은의 그림을 사택을 파악해 보면, 자, 요렇게 생겨묵은 자, 함수 fx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요놈이 a고, 자, 요놈이 l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놈에서 우리가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곡선 입장에서는 그죠? 요렇게 타고 내려오고 요렇게 타고 내려오지만은 L 입장에서는 L보다 큰 쪽에서 한없이 요 L에 가까워지는 경우만 존재한답니다. 요거는 곡선을 요렇게 타고 내려오고 자, 요렇게 타고 내려오고 요렇게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한없이 모이게 되면 이 L이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L보다 작은 쪽에서 L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요 니은의 경우 같은 것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뭐다? 그렇죠. L이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요 L의 의미는 L보다 살짝 큰 L을 가리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L보다 뭐라고? 살짝 큰 놈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보다 살짝 크고 작다를 동시에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L보다도 살짝 큰 L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우리가 니은 디귿하고 리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디귿의 얘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된답니다. 디귿의 얘는 이렇답니다. 그림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요렇게 생겨먹고 요놈이 fx고 요놈이 a고 자, 요놈이 l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f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지면 곡선이 요렇게 가까워지고 있고 L 입장에서는 요놈이 L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L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L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L보다 작은 쪽에서 L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L보다 큰 쪽에서 L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요 디귿의 경우는 이렇게 극한값이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의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L보다 살짝 작은 값을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을번의 경우는 매우 간단한데 얘는 이런 예가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L이라고 하는 즉 L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되면 요놈이 a라고 했을 때 요놈들이 한없이 그쵸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이런 얘기인데 이 방향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까워지고 이 방향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까워져도 L 입장에서는 언제나 요 라인 위에 있는 움직임에는 함수 값은 다 L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fx의 극한값이 뭐다? l이라고 쓰는데 요 l의 의미는 이 라인을 아무리 타고 움직여도 이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극한값 l 자체가 요 극한값에 우리가 l에 수렴한다 했을 때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요 l을 가리킨답니다. 리얼처럼. 극한적으로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한없이 움직여서 가까워지면 이 라인 위에 있는 값들은 무조건 다 L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극한값 L은 L에 한없이 가까운 L보다 살짝 크고 작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L 그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L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L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선생님이 극한값을 L이라고 쓰면 되지 왜 그걸 따지는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합성함수의 극한 등등에서 사실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정의, 함수 극한의 수렴의 정의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답니다. 뭐라고요?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x가 한없이 a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x는 a가 될 수 없지만은 fx가 n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fx l에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fx가 l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극한값이 함수의 극한값이 l에 수렴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네 가지 사태를 파악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답니다. 최근 시험 문제에 매우 난이도가 높고 우리가 어려운 4점짜리로 출제되는 문제랍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함수 fx가 l이라고 하는 값에 수렴하면 그 의미는 l보다 살짝 크고 작다를 동시에 얘기할 수도 있고 l보다 살짝 크다만 얘기할 수도 있고 l보다 살짝 작다만 얘기할 수도 있고 L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를 이 넷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이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할 내용들이 있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주의 내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죠? 함수의 극한. 자, 우리가 이 정오 판단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필기를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f의 코사인 x랍니다. 이렇게. 자, 이 놈을 많은 학생들이 이 놈을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x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때에 f 코사인 x를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x가 0으로 간다는 극한을 여기에다 바로 적용을 해서 코사인 x는 한없이 x가 0으로 갈 때 요놈의 극한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x 대신 1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렸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분위기 보니까 일단 틀린 거는 확실한데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 극한이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이 이 함수 f 전체, f 코사인 x 전체에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이 리미트가 함부로 이 변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요놈이 요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쓰면 무조건 요건 정오 판단 문제에서 틀린 문제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요놈의 진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두면 그렇죠. t라고 일단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는 극한을 우리가 요놈을 t라고 치환함으로써 t의 관한 극한으로 우리가 이걸 바꿀 거랍니다. t에 관한 극한으로. 그러면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코사인 x, 즉 t랍니다. 이 코사인 x는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코사인 x가 어디로 갔냐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일로 가지 어디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요놈은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의 극한값이라는 것으로 사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요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0 근방에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요게 x가 한없이 이렇게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 1인데 요 극한값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보다시피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지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태 파악한 것처럼 x가 한없이 0으로 할 때 코사인 x는 1로 가는데 그 1의 내용이 그냥 1이 아니고 1보다 살짝 작은 1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놈은 이렇게 둘 수 있답니다. 리미트 t라고 하는 값이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t가 1-0으로 간다는 말만 의미하기 때문에 요놈이 이렇게 되고 ft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t가 한없이 1-0으로 갈 때의 ft라고 하는 요놈의 결과, 요놈이 바로 요놈인데 이렇게 생겨 묵은 것을 우리가 ft1이라고 바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1s의 자극한하고 어떤 함수의 1s의 함수값을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 없답니다. 이거는 fx의 내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요놈과 요놈이 무조건 같아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함수 f가 1에서 뭐다? 나중에 배우는 연속 조건이 있으면 요놈을 같다 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s의 자극한 값하고 결국 1s의 함수 값을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놈을 이렇게 계산한 것은 틀렸다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줬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또 조심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f0이라고 쓰면 맞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놈을 이렇게 적었다. 맞는가?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맞다 하면 틀리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x제곱을 t라고 뒀을 때에 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하고 t라고 하는 값, 즉 x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가는 걸 파악해 봐야 하는데 이놈을 그냥 0이라고 하면 틀린답니다. 그냥 0이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놈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x제곱이라는 값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x가 한없이 이렇게 0에 가까워지면 이 극한값은 한없이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경우만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0 플러스 0, 즉 플러스 0이라고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놈도 결국에는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t는 한없이 플러스 0으로 간다는 말이고 플러스 0으로 갈 때 ft이기 때문에 우리가 0s 함수 fx의 0s의 우극한 값하고 0f의 함수 값이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도
f가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면 요놈 요놈을 갖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요놈 요놈을 갖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디귿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디귿번. 자, 디귿번의 얘는 요런 얘랍니다. x가 0으로 갈 때에 f sin x. 요놈이 f0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틀렸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맞다라고 하는 학생들 많은데 이거 틀렸답니다. 왜 그런가? 요놈도 우리가 살펴보면 요놈을 우리가 t라고 뒀을 때에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 t라고 하는 값, 즉 sin x라고 하는 값은 0으로 가긴 가는데 요것도 그림을 살펴보면 0 주변에서 sin x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이 말이고, 이 극한값은 0보다 큰 쪽, 작은 쪽을 얘기를 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값,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운 값 둘 다를 얘기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을 그냥 sin x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t가 그냥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요 속의 의미는 t가 플러스 0인 경우하고 t가 마이너스 0으로 가까워지는 경우 둘 다를 다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를 풀 적에 t가 플러스 0, 마이너스 0 다 얘기할 때는 그냥 0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면 된답니다. 따라서 이놈 자변도 t에 관한 극한으로 바꿔보니까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t가 0으로 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고 ft가 됐답니다. 그러면 이놈의 의미는 fx의 0에서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놈도 fx의 이놈도 0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f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지도 모른답니다. 다만 이놈도 fx가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면 요놈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연속이 되면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fx가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 3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극한에 관한 얘기들인데, 자, 첫 번째는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 여러분들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 x가 0으로 갈 때에, 가우스 코사인 x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x가 0으로 갈 때에 코사인 x의 극한을 먼저 적용해서 코사인의 극한값이 1이기 때문에 요놈은 1이라고 쓰면 망한답니다. 절대로 1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요놈도 마찬가지인 게 요놈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요놈은 리미트 t가 x가 0으로 갈 때 이 코사인 x의 극한값이 1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 1의 사태가 우리가 요게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쪽에서 요 1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생기겠다는 거 우리 앞에서 봤죠. 그래서 요놈은 1 빼기 0라고 써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살짝 작은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우스의 성질에 의해서 요놈은 1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의 극한값을 t라고 했을 때에 요 t가 1은 1인데 그 1이 우리가 위에서 봤던 네 가지 경우 중에서 1보다 살짝 작은 1만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사태 파악을 할 것인가. 자, 요 경우에도 우리가 요 놈을 t라고 뒀을 때에 x가 한없이 0으로 갈 적에 x제곱은 어디를 가는가 했을 때 이걸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틀린답니다. 요 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x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 먹은 거기 때문에 요 놈은 한없이 x가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한 가지 경우만 얘기하기 때문에 요 놈은 이렇게 적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성질에 의해서 이놈도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만약에 요놈이 마이너스 0이 되면 요놈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0인가 마이너스 0이라는 게 답에 매우 민감하답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보면 요놈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가우스 사인 x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놈도 역시 t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사인 x 살펴본 것처럼 x가 0으로 갈 때 사인 x인 경우에 요놈의 극한값의 0의 의미는 0보다 큰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 둘 다 얘기한다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가우스는 요놈을 자극한 우극한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요 t값이 0보다 살짝 작은 값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t값이 0보다 살짝 클 때는 1이 되기 때문에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라는 말은 이 함수의 극한은 수렴하지 않고 뭐한다?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금 함수 fx가 이렇게 L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네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x가 0으로 갈 때에 코사인 x의 극한값은 1인데 그 1이 어떤 1인가? 1보다 살짝 크다? 작다? 아니면 둘 다? 아니면 1 그 자체인가? 그것을 우리가 따지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의 수렴에 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정리를 했답니다. 자, 일단 요놈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교재에 있는 실전 문제들을 우리가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자, 1번 문제랍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자, 거기에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자, 그림을 선생님이 살짝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그림인데 자, 요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자, 요놈이 대략적으로 요렇게 생겨 먹고 요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이렇게. 자, 요놈이 마이너스 1이고 자, 요놈도 마이너스 1이고 자, 요놈은 마이너스 2가 되었답니다. 자, 요놈이 1이고 자, 요놈이 2고 자, 요놈이 3이랍니다. 자, 그림이 보니까 자, 요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요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생겨 먹은 그림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기에 3개가 나와 있답니다. 자, 보기 기억번을 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요 f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해 보니까 자극한은 이렇게 타고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 우극한은 이렇게 타고 오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자극한값하고 x 이퀄 1에서의 우극한값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르기 때문에 우린 요놈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니은번은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요놈은 우리가 요 말이 중요하답니다. 소위 빵꾸라고 하는 거, 즉 함수값이 그죠? 함수값의 존재 유무, 함수값이 있고 없고 하고 그죠? 유무와는 상관이 없답니다. 뭐가? 극한값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데는 빵꾸, 즉 함수값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라고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이유가 오른쪽 왼쪽에서 한없이 요 1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놈의 극한값이 1 플러스 0, 1 마이너스 0 요 두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함수값 1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없어도 오른쪽 왼쪽에 만나지는 그죠? 오른쪽 왼쪽에서 목표로 삼은 값이 같기만 하면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 유무하고 극한값 존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만나는 지점이 같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극한값 함수 fx의 극한값이 1에 수렴한다는 말 속에는 첫 번째 경우가 1 플러스 0, 1 마이너스 0 또는 두 번째 경우 1 플러스 0 또는 세 번째 경우 1 마이너스 0인 요 세 가지 경우로도 수렴하다가 가능한데 요 세 가지 경우는 어떤 것도 fx가 1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fx가 1이 아니다는 말하고 극한값이 있다는 말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fx가 1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fx의 극한값이 1에 수렴한다는 말을 쓸 수 있답니다. 물론 이 fx가 그 자체가 1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자, 디귿번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가 살짝 나올 얘기지만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떤 함수가 x = a에서 연속 조건이 뭔가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a에서의 뭐가 존재하고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놈 a에서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놈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디귿번에 보니까 a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할 적에 이 a에서의 이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다시피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 그림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이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어떤 임의의 값 A를 잡았을 때에 그놈에서의 극한값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있답니다. 왜? 연속이 되게 되면 극한값은 무조건 있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은 항상 연속 함수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으로 정해지고 A에서 극한값을 내게 되면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 왜?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귿문은 맞는 답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거기 보니까 A가 1보다 크다를 만족할 적에 자, 리미트 X가 1로 간다 라고 했을 때에 X-1분의 절대값 X-A 자, 마이너스 A-1의 극한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자, 이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여기에서 X가 1로 간다는 말은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가 지금 1보다 크고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말은 적어도 절대값 X-A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X는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A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다. X하고 A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적어도 A가 X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값 X-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A가 1보다 크다, A가 2나 3이 된다라고 하면
A는 X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놈은 X가 한없이 1로 갈 적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풀렸으니까 요놈이 이렇게 되어지고, 따라서 X가 1로 갈 적에 X 마이너스 1분의 요놈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랍니다. 그래서 약분되어져서 요놈의 극한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묻는 문제랍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3번 문제랍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함수를 줬답니다. 함수. 자, 자, 이렇게 생겨먹은 자, 이렇게 생겨먹었답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fx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에서 함수 gx를 fx하고 f-x의 합으로 뒀을 때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를 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요놈이 존재한다. 이게 맞는가? 또 니은 번째는 x가 0으로 갈 적에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에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요놈이 맞는 말인가? 그리고 D급번은 함수 gx라고 하는 것이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라. 이런 얘기랍니다. 자, 요 놈은 우리가 여기에서 요 기억번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요 함수 fx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0에서 요 fx 극한값이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하는 1이고 왼쪽에서 오는 자극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놈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 없답니다. 이놈은 틀린 얘기랍니다. 왜냐? 우극한 값은 1이고 자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놈은 자극한 우극한의 값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자, 문제는 x가 0으로 갈 때에 gx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gx는 fx하고 f-x의 합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먹었답니다. 1,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냐면 fx의 그림하고 우리가 f-x의 그림은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fx의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f-x의 그림,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는 무슨 축 대칭이다? 그렇죠. y축 대칭이 되게 그림을 그리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놈을 y축 대칭 안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놈을 여기서 그려보면 이렇게 요놈은 이렇게 된답니다. 요놈은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요놈을 또 대칭을 시키면 요놈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놈 fx, 요놈은 f-x 그림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니은번을 확인해 보면, 니은번은 결국은 우리가 gx라고 하는 것이 fx 플러스 f-x라고 한 말이고, 0에서의 극한값이니까 우리가 이 0에서의 자극한값하고 0에서 우리가 뭘 구한다? 그렇죠. 우극한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놈의 0에서의 자극한은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요놈은 요놈대로 계산을 하고 요놈은 우리가 요놈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극한값을 생각을 하면, 자, 0에서의 자극한이니까 fx의 0에서 왼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요놈 마이너스 1이 된답니다. 그리고 요놈 입장에서는 0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그죠? 아니, 0에서 왼쪽, 자극한의 경우 0에서 왼쪽에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요놈 1에 가까워, 요렇게 따라오니까 1에 가까워진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0s의 자극한이 요놈은 마이너스 1이고 요놈은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어서 요놈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또 0에서의 각각의 우극한을 생각해 보면 요놈은 0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1이 되고 요놈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요놈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극한, 우극한이 이와 같이 0에서 같기 때문에 결국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이 fx 플러스 f-x의 극한값은 뭐다 할 수 있다? 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놈이 바로 뭐니까? 그렇죠. gx였기 때문에 우리는 gx의 극한값은 0이라는 요 니은번의 얘기를 우리는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극한을, 그죠? 극한값의 기본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값이 x가 한없이 a로 간다는 말은 자극한, 우극한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고, 그 자극한값, 우극한값이 다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디귿번의 얘기는 결국은 자, x = 1에서 gx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이 되는가? 자, 아직 우리가 연속을 본격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에서의 연속이 보장되려면 0에서의, 자, 1에서, 그죠? 거기에, 1이죠. 1에서, x = 1에서 gx가 연속이라는 말은 1에서의 함수값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적에 1에서의 이 gx의 극한값, 요놈 두 놈이 서로 무슨 값이 된다? 같은 값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f1 플러스 f-1이고, 그래프에서 f1은 1이 되고 f-1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놈은 0이랍니다. 자, 함수값은 0이 됐는데 그러면 요놈도 과연 0이 되는가? 요걸 우리가 한번 따지고 나서 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결국 1에서의 fx 플러스 f-x의 극한값하고 그리고 1에서 1 플러스 0이라고 하는 우극한에서 요놈의 극한값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준이 1이 납니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니까 요놈 2가 되고 1을 기준해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합니다. 그래서 요놈은 2가 되고 요놈은 마이너스 2가 되어가지고 요놈이 0이 된답니다. 딱 이번에는 1을 기준했을 때 오른쪽이랍니다. 1을 기준해서 오른쪽이니까 요놈은 1이고 1을 기준해서 오른쪽이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1이 되고 요놈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놈도 0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에서의 자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니까 1에서 fx 플러스 f-x의 극한값도 뭐가 된다? 0이다. 그런데 요 놈이 결국 뭐니까? 그렇죠. gx가 되기 때문에 0에서의 gx의 극한값이 0이 된다. 그래서 gx의 극한값이 선생님 말을 잘못했죠. 0이 아니고 1이랍니다. x가 한없이 1로 갈 때에 요 gx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한없이 1로 갈 때에 gx의 극한값이 0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0이고 극한값도 0이고 그 두 놈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x = 1에서 gx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다루는 기본 전제는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극한, 우극한 값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계산해서 그 두 놈의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뭐한다?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극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